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여기는 제가 모래와 피규어로 상담하는 방입니다. 여기서 자주 만나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훈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훈육이나 교육이나 행동수정 여러 가지 비슷하게 들리는 말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훈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을 어른이 가르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훈육은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고, 교육은 그거 플러스 왜 그것이 잘못됐는지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일이 중심이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구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동기로 한정해서 볼 때 전 교사와 보호자가 몇 가지는 같은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훈육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로 딱 골라서요. 집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학교에서는 다르게 말하면 훈육의 효과가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훈육은 서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지 않는 걸로 대국민 선언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하기로.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시간을 내서 다루어 보기로 할 건데요. 일단 훈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훈육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훈육은 안 되는 일에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교육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안 돼! 멈추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보통 어린이들의 행동을 수정할 때 공감, 제지, 대안 안내 이런 순서지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되게 하고 싶구나.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어. 쉬는 시간에 하면 어떨까? 하는 거지요. 그러나 훈육은 마음 읽어주고 공감해주고 아닙니다. 무조건 멈추게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가 상처받으면 어쩌나? 그렇게 망설이면 내 아이, 우리 어린이가 잘못 클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놀라고 눈물이 그렁그렁 할 수 있습니다. 소심한 어린이라면 밤에 자다 깰 정도로. 그건 너무 심한가요? 그러나 마음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 훈육입니다. 다시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을 때 호되게 혼났던 그 기억 때문이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단호하게 하셔야 합니다.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 행동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기보다 단순 명료한 대안 행동을 가르쳐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안정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는 마음도 읽어주고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멈추게 하고 대안 행동을 말해주고 그 다음이 교육입니다. 왜 이렇게 단호해야 하냐? 훈육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때려서는 안 됩니다. 1학년은 아직 자기 표현이 서툽니다. 게다가 자기중심성이 강한 때예요. 자기 맘대로 되지 않으면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죠. 사회적 기술도 부족하니까요. 그러니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몸부림치다가 안 되면 친구를 밀고 주먹을 휘두르죠. 이런 1학년의 성향도 있지만 때리면 안 돼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죠. 동물이긴 하지만 그냥 동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는 동물이죠. 때려도 되는 사람도 없고 때릴 만한 상황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매가 사라진 것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를 안 드는 선생이었나 하면 아닙니다. 많이도 때렸던 사람입니다. 정말 후회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보호자도 몇 분 계실 겁니다. 어린이에게 이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 알게 하는 것이 먼저 후회한 어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거 다 변명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고 때려서 얻은 건 죄책감밖에 없습니다. 보호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이에게 손대놓고 마음 편한 분 계실까요? 내 분풀이를 작은 아이에게 한 것 같은 자신이 끔찍하게 싫은 그런 날 말입니다. 때려서는 안 됩니다. 1학년이라 표현이 서툴겠지만 말로 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1학년들끼리 굉장한 큰일이라도 있겠습니까? 그 순간만 지나면 또 같이 놀 건데 말로 하고 기다려주도록 가르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네가 말한 건 알겠어. 하지만 말로 하는 거야. 친구가 안 들어주는 것 같아도 시간을 주면 돼. 친구도 생각할 거야. 너도 사실은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기다려줘. 너도 화 참고 같이 잠시 있어. 때려서는 안 됩니다. 욕도 폭력입니다. 언어 폭력. 언제부터인지 우리 아이가 집에서 안 쓰는 말을 씁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몇몇 보호자는 아이들끼리 그런 말 쓸 수 있지. 난 지금도 옛날 친구 만나면 개새끼 소새끼 하는데 뭐 이러시나 보더라고요. 그러지 마십시오. 본인이 괜찮다고 다들 괜찮지 않습니다. 사람의 품격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말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웬 품격이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 소중한 관계를 함부로 대한다니까요. 언젠가 5학년 모아놓고 장난 전화를 건 사람의 영상을 틀어줬었어요. 이런 걸 자랑이라고 인터넷에 올려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화 받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낄낄거리며 욕설이 가득한 말을 장난이랍시고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크게 놀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대체로 남학생들은 같이 웃었습니다. 표정을 보니 정말 재밌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 저 형 웃긴다. 또라이 같다. 그리고 다른 반응. 여학생이 몇몇이 울었습니다. 우는 표정은 좀 달랐어요. 한쪽은 너무 듣기 싫어서 몇몇은 물어보니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걸 보는 남학생 표정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울지? 의아해하다가 이게 무서워?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욕은 쓰는 사람이 씁니다. 그리고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폭력입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어른의 주위에서부터 욕을 써서는 안 되는 것, 안 쓰는 것이 훈육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을 쓰는 사람이 꼭 다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리타분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클래식은 영원합니다. 좋은 말이 좋은 사람을 키울 겁니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키우는 것처럼요. 다음에 또 뵐게요. 텔레학교였습니다.